안녕하세요. 네, 입사지원서 작성법 중 오늘 기본 항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본 항목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서에서 나와 있는 입사지원서의 항목을 보고 항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부분까지도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항목 중에 지원 동기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입사후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후 포부가요, 10년 후에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겁니까? 라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의 변화는 5년, 3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좀 더 시대가 10년과 같이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비중 자체가 만약에 10년을 묻는다 하더라도 10년 후는 최종적인 목표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이하 5년 이내에 입사 후 포부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게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것 지금 머릿속에 계획을 짜라면 충분히 짤 수 있겠죠. 내후년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에 지금 계획을 짜라고 한다면 잘 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 5년 전의 계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좀 약간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너무 단순하게 글을 작성하는데 계획은 정말 잘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IT 실력을 키워서 내가 고급 개발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것인가.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계획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점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 방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전문서적을 본다. 전문서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자투리 시간을 내야 되겠죠? 그럼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냈는지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개발자들과의 교류가 있다. 그럼 교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나갈 텐데 그런 모임에 대한 시간들도 체크를 다 해보셔야 된다면 나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요.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시다 보면 뭐 사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스터디에 가입해서 내가 어떻게 실력을 키우겠다를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요? 프로그래밍 문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구현하는 것에서 뛰어넘어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계속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코딩을 하는 개발자의 입장과 출력된 화면에서 정보를 접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용자인 동시에 개발자로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도 다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격은 일과 같다라고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격은요, 당연히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하더라도 장점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장점과 단점을 놓고 봤을 때 단점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장점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조심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언어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많은 발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자, 결국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장점이죠. 그럼 앞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필요 없이 빼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소극적인 부분을 굳이 강조하실 필요가 없죠. 장점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완벽하다, 너무 꼼꼼하다. 자, 이런 부분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성격을 시소로 놓고 봤을 때 한쪽이 크면 어떨까요? 예, 한쪽이 크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시는 단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하신 분들은 단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늦어진다. 이런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점은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 한 30개의 장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책임감 있으십니까? 책임감이 장점이십니까? 만약에 책임감이 장점이라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거 맞을 겁니다.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꼼꼼하다. 이런 게 장점이십니까? 어떤 일을 꼼꼼하게 처리해서 완벽하게 한다.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실하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성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갑니다. 이런 당연한 성실함을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지원자하고 차별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성실한 또는 책임감을 보여줬던 꼼꼼함을 보여줬던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해야 됩니다. 즉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장점이 커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아직도 뭐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애매해진 거죠. 제가 너무너무 꼼꼼해서 너무너무 완벽해서 일 처리하는 게 늦어지는 게 단점이다. 그러면 이게 이쪽 앞에서 보면 장점인데 뒤에서 보면 단점이죠. 장점 같은 단점 같은?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단점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십시오. 그리고 보완점을 제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완점을 얘기하실 때도 문제가 많네요. 네. 보완점을 제시하는데 의외로요. 너무 똑같은 보완점 많습니다. 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메모를 하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행동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런 지원자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보완점은 실제로 보완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훨씬 더 그 보완점에 대해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지금 한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의 단점 중 현재까지 극복하지 못한 단점 2가지를 써라. 이렇게 2가지를 쓰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전에 너무 장점 같은 단점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단점들이 일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사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좀 보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이네요. 성장 과정을 의외로 가족 소개로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장 과정은 본인 지원자들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 왔다. 또는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자신의 성향,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뭐 인사를 잘했던 사람이다. 부모님이 성실했기 때문에 나도 성실하다.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성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교사로 재직하시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을 취업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성실하시다고 해서 제가 성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함에 대한 근거를 꼭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예상치 못했던 문제, 네. 그리고 3년 이내에 공동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했던 경험, 뭐 손해를 봤던 경험, 요 포인트에 맞게 글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발적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부적인 밑에 있는 내용들을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세로로 바꿔보시면 조금 더 글쓰기가 편하실 거고요. 이 항목별로 내용들을 다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길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은 세로로 바꿔줘서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앞에 글 보이시죠? 와, 이거를 다 읽기에는 너무 어렵겠죠?
어떠십니까? 이 서류를 만약에 받아보셨다면 본인이 평가 잘하면 어떤 느낌이 받으시겠어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쭉 읽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리고 성취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했더니 좀 더 눈에 띄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길게 작성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 긴 내용 중에서 군더더기 있는 것들은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입사포부,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 방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격의 장단점, 최대한 일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리고 작성하셔야 된다. 성장 과정, 자신의 이야기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성품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꼭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목에서 복잡하게 묻고 있다면 맞습니다. 가로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세로로 바꿔줘서 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용을 채운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본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기본 항목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회사에서 요구한 항목에 맞게 그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빼서 회사에 있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